안녕하세요. 토리토리토리쌤입니다. 네, 오늘 배워볼 개념은요, 바로 문장의 오형식입니다. 문장의 형식은 우리가 주로 영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 기초 단계에서 배우는 개념인데요. 영어 문장의 형식, 즉 문장의 구조를 알고 나면 그 글을 분석하고 해석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자, 먼저 5가지 형식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 형식을 이루는 필수 성분, 즉 문장의 주요 성분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문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성분은 바로 주어입니다. 주어라고 하는 건 문장에서의 주인공이에요. 주로 해석이 나는, 이것은, 그들이, 너가 할 때 는, 이가 문장의 주인공이고요. 주어는 영어로 subject라고 부릅니다. subject고, 그래서 subject의 맨 앞 스펠링 S로 주어를 표시하기도 하죠. 네, 그 다음 필요한 성분은요, 문장에서 동사입니다. 동사는 이 주어의 행동, 동작, 상태 등을 나타내죠. 해석은 나는 먹는다, 나는 달린다, 나는 학생이다, 이렇게 다로 끝나고요. 동사는 영어로 verb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도 앞에 있는 스펠링, V로 줄여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필요한 성분은요, 바로 목적어입니다. 나는 먹는다 까지만 하면 무언가가 부족한 문장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먹는데? 그래서 뭐뭐을, 너를, 사탕을 할 때 을에 해당하는 게 바로 목적어입니다. 목적어는 영어로 object라고 하고요. 역시 맨 앞에 있는 스펠링 O로 줄여쓰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필요한 성분은 보어입니다. 이때 보자는 보충해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충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해석이 다양하게, 그리고 형태도 다양하게 올 수 있는데요.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강의에서 보어를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보어는 영어로 compliment라고 하고요. 역시 맨 앞 스펠링인 C를 약자로 쓰기도 합니다. 자, 이제 문장의 필수 성분을 보았으니 문장의 형식을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우선 모든 형식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주어입니다. 주어는 어떤 문장이든 다 필요로 합니다. 누가, 무엇이 했는지 말을 해줘야 하니까요. 그럼 주어를 다 써놓겠습니다. 자, 주인공이 등장했다면 한 가지 더 필수 성분이 있겠죠. 그 주어가 무엇을 했는지 동사도 필수 요소가 되겠습니다. 동사도 다 써 넣을게요. 자, 이제 여기다 살을 조금씩 붙여보겠습니다. 먼저 일형식은요, 너무 단순하고 착한 친구예요. 그래서 주어와 동사, 이 성분만 있으면 문장이 완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I가 주어라고 해볼게요. 나는 간다, go. 완벽한 문장이죠. 나는 가. 뒤에 필수적으로 와야 되는 성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개 자체로도 자연스럽거든요. 또 I sleep, 나는 잔다. 이것도 역시 문장이 완벽합니다. 물론 내가 어디에서 잤는지, 얼마만큼 잤는지 더 추가적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필수 성분이 아니겠죠. 우리 이 형식에서 말하는 필요한 요소들은 필수적인 요소, 없으면 안 되는 요소들을 말합니다. 이것 외에도 I run, 나는 달린다. 물론 어디에서 달린다, 누구랑 달린다 다 가능하겠지만 그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니까 run은 일형식에 해당합니다. 만일에 주어가 I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it, 그것, 이것 이런 단어라면 이것은 떨어진다, it falls. 물론 S가 붙어야겠죠. 이것은 작동한다, work. 이렇게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완벽한 문장들이 바로 일형식 문장이고요. 일형식을 만드는 대표적인 동사들 한번 눈으로 살펴봐 주세요. 자, 우리 그럼 이형식 동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형식은 일형식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I를 또 주어로 해볼게요. 나는 무엇이다, am 쓰겠습니다. I am. 자, 여기서 마침표를 찍으면 이 문장 어떤가요? I am. 무언가가 부족하게 느껴지시나요? 나는 이다.
내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은 성분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건데요. 우리 문장의 주요 성분은 총 4가지였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자, 이 중에 하나가 더 필요한 건데요. 주어랑 동사는 이미 와 있으니까 목적어 또는 보어입니다. 만일에 이 자리에 목적어가 필요하다면 무엇을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아이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을이다. I am happy. 나는 행복한을이다. 말이 완전 이상하죠? 그럼 이 자리는 목적어가 올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보어가 필요한 자리예요. 해석이 을이 되는 건 아니지만 무언가 부족한 그 자리. 그것은 바로 보어입니다. 그래서 보어는 명사도 가능하고 형용사도 가능하고 전치사 구도 가능하고 참 다양한 친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어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은 보어 강의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우리 am이 이 형식 동사였다는 얘기는 비동사 시리즈 다 괜찮다는 거죠. you are 할 때 are, it is 할 때 is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I feel good 할 때 feel, 나는 느낀다 라고만 쓰면 안 되죠. 내가 어떠하게 느끼는지 뒤에 보어가 필요하고요. 주어는 다양하게 올 수 있겠고 이것이 냄새가 난다. It smells. 어떻게 냄새가 나는지 It smells good 또는 bad와 같은 보어가 필요하겠죠. 이외에도 어떠하게 소리가 들린다, 어떠하게 들린다와 같은 사운드도 괜찮고요. 어떠하게 보인다, look도 괜찮겠습니다. You look happy 라고 하면 당신은 행복하게 보입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단계는 과연 어떤 친구일까요? 역시 주어, 동사가 기다리고 있는 삼형식 파헤쳐 볼게요. 삼형식은요, 주어, 만만한 I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have와 같은 동사 써볼게요. 나는 가지고 있다, 가진다. 자, 이 문장 어떨까요? 여기에 마침표를 찍으면 나는 가진다. 무언가 살짝 어색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는지를 써주셔야 해요. 이 뒷자리에도 역시 문장의 주요 성분 중에 하나가 와야 될 텐데요. 이미 주어와 동사는 와 있으니까 목적어 혹은 보어가 필요합니다. 나는 가지고 있다. 사탕을, 가방을. 자, 이 자리에 목적어 들어가면 해석이 을을. 괜찮게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필요했던 성분은 목적어 하나였습니다. I have a bag, I have a candy, I have a friend과 같은 문장이면 되겠네요. have 말고도 나는 먹는다, I eat. 이거 외에도 나는 좋아합니다, I like. love도 마찬가지겠죠. I love, 무엇을 좋아하는지 말해줘야 되고요. 또는 I buy, 나는 삽니다, I buy a chocolate. 내가 초콜릿을 삽니다. 와 같이 무엇을에 해당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하나만 더, 무엇을 주다, I give, 내가 줍니다. 무엇을 줬는지 써줘야겠죠? 이렇게 삼형식 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사형식, 오형식 한번 볼게요. 사형식도 역시 I를 먼저 데리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제가 사형식의 가장 대표적인 동사 give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잠깐만요, 선생님. 방금 삼형식에서 give를 쓰셨잖아요. 근데 왜 give를 사형식에다가 쓰시죠? 뭔가 잘못됐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실 때 늘 좀 열린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학과 같이 딱 하나의 숫자로 떨어지는 과목이 아니고 인간이 쓰는 용어이다 보니까 쓰임이 한 가지가 아닌 경우도 많이 나타납니다. give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나는 무엇을 주다 라고 끝날 수도 있지만요. 나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형태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give는 삼형식도 되고 사형식도 되고 말하는 어순에 따라서 두 가지 쓰임이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사형식이라는 문장의 형식은 누구누구에게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누군가에게 과연 무엇을 주었는지 뒤에 무엇을에 해당하는 게 나와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자리 두 개 다 문장의
문장의 주요 성분 중에서 몇 가지가 들어갈 텐데요. 자, 먼저 무엇을로 끝나는 거. 문장의 성분 중에 뭐가 필요한 걸까요? 네, 바로 목적어가 을로 해석이 됐었죠. 그럼 이 자리는 목적어가 필요한 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앞에 자리도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건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요. 사형식에서 무엇을 앞에 오는 이 자리는요. 해석은 비록 뭐뭐에게라고 되지만 목적어 자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을을 이 경우만 알고 계셨던 분들은 사형식의 이 앞에 자리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되는 이 부분도 목적어라는 거에서 혼란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목적어에다가 누구누구에게라는 해석도 있다라고 써놓겠습니다. 물론 사형식에서만 목적어가 누구누구에게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용어를 만들고 싶었겠죠. 사실 우리가 공부할 땐 그렇게 필요한 개념은 아니지만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뒤에 오는 을로 끝나는 목적어는 직접 목적어 라고 부르고요. 이 앞에 누구누구에게에 해당하는 건 간접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누구누구에게, 즉 어떤 대상을 간접적으로 거쳐서 직접적인 대상이 어떤 물건 같은 것이 직접 전해지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당신에게 사탕 하나를 준다 라고 하면요. I give you a candy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나는 당신에게 약간의 돈을 준다 라고 하면 I give you some money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 외에도 사형식의 대표적인 동사 show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나에게 돈을 보여준다 라고 하면요. You show me the money 네, 이런 제목을 가진 방송 프로그램도 있었죠. 사형식 문장이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tell 또 사형식 가능합니다. You tell me the story. 당신은 나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준다. Tell me the story 가능하고요. 두 가지만 더 써볼게요. 우리 아까 삼형식에도 있었던 buy라는 단어, 사다, 사탕을 사다 까지만 해도 되고요. 나는 당신에게 사탕을 하나 삽니다. I buy you a candy 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teach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쳐준다. 가르쳐준다도 I teach English. 삼형식으로 써도 되지만 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친다. 예를 들어 나는 당신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I teach you English.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구두구 오형식입니다. 자, 역시 저는 주어를 만만한 I로 데려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 call 한번 써볼게요. 자, call 하면 사실 삼형식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I call you. 나는 부른다. 당신을.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치만 오형식으로 나는 부릅니다. 당신을 땡땡땡이라고 이런 식으로 오형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 의하면 나는 부릅니다. 당신을 또는 뭐 강아지를 이렇게 쓰시고 그 강아지 또는 그 사람을 뭐뭐라고 부르는지도 마지막에 와야 합니다. 이 부분도 필수 성분이고 이 앞부분도 필수 성분입니다. 자, 앞에 나오는 필수 성분은 좀 알 것 같아요. 우리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중에서 을로 끝나는 필수 성분 네, 목적어 있었죠? 자, 이 자리는 목적어 자리였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뭐라고 부른다. 자, 우리 필수 성분 중에서 뭐뭐라고 이런 해석이 되는 게 있었을까요? 주어 아니죠. 동사 아니죠. 목적어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 다재다능한 친구 네, 보어가 있었죠. 보어는 해석이 다양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만능 제주꾼 해석은 다양하지만 필수적으로 와야 되는 성분인 보어 데려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릅니다. 당신을 테디베어라고 하면 I call you teddy bear 또는 당신은 부릅니다. 나를 천재라고 You call me a genius. 자, 이것 외에도 name이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name이 명사로 이름이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 뭐뭐라고 이름을 짓다 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름 지었다. 나의 강아지를
빙고라고. 그러면 I named my dog bingo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make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make는 만들다. 역시 삼형식도 가능합니다. 오형식에 속하는 동사들은 유난히 삼형식과 겹치는 단어들이 좀 많네요. 자, make는 단순히 나는 만든다. 무엇을 이렇게 삼형식으로 쓸 수 있지만 나는 만든다. 무엇을 뭐뭐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나를 웃게 만든다. 이렇게 하시려면 You make me smile 하셔도 되고, 또는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You make me happy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see와 같은 동사도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이 달리는 걸 본다. I see you run. 자, 사실 문장의 형식은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문제집 같은 데서 나오는 용어들 때문에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말씀드리면 1형식이나 2형식에 있는 동사들처럼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이 혼자 잘 있는 동사들은요, 스스로 자자를 써서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3형식, 4형식, 5형식처럼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는 타인한테 의존을 해야 되죠. 그래서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보어는 2형식과 5형식에서 필요했던 개념이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또 세분화시키면 이 보어는 주어를 보충해주는 보어입니다. 주어를 보충해준다. 그래서 주격 보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반면에 5형식에 있었던 보어는요, 무언가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충해준다 라고 해서 이 자리가 이 앞에 나온 목적어를 보충해주기 때문에 보어는 보어인데 목적격 보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3형식과 5형식에 쓰인 목적어 같은 경우 엄밀하게 말하면 직접 목적어에 해당합니다. 그치만 우리가 굳이 직접이라는 말을 넣지 않아도 일반적인 목적어는 해석이 을 이렇게 되는 거죠. 4형식에서만 예외적으로 간접 목적어라는 애가 등장했고 해석이 누구누구에게로 됐었다라는 점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문장의 형식을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영어가 굉장히 까마득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영어의 문장 아무리 길고 자기가 복잡해봤자 이 5형식, 이 5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5형식을 다 파헤쳤으니 영어가 이제 우리 손을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어를 정복해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자, 복습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